내가 살아온 거 중요하지 않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을 살아갈 거다. 너무 성실해서 인생이 괴롭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을 것. 당신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글을 썼던 당신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당신의 서가는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독자의 곁으로 간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작가 김현진의 내가 죽고 싶다고 하자 삶이 농담을 시작했다 입니다. 하루는 제가 원고에 글을 써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좀 중요한 글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글이 잘 안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 밖을 조금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마당에 산책도 하고 서점 근처를 조금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딱 한 청년과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보고 살며시 웃었고 저도 그 웃음으로 대답했고 인사를 나눴고 같이 자연스럽게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서점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눴습니다. 뭐 책 추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뭔가 대화가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고 또 이 질문을 던진 대답도 하는데 뭔가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뭔가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집요하게 뭔가를 질문하기보다는 기다림이 어느 때는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편히 서점 둘러보세요 하고 저는 자리에 이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왔고 계산을 하셨고 그렇게 서점을 가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였어요. 누가 서점 문을 열고 쓱 하고 들어오시는데 그때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도 시도했었고 오랫동안 지금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가족 외에는 친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애써 웃으려고 노력하고 밝게 하려고 하다 보니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삶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서 서점에 왔고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뭔가 제가 또 겁이 나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와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후회할 것 같아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1시간이 넘었을 겁니다. 그때 떠올랐던 책이 작가 김현진의 내가 죽고 싶다고 하자 삶이 농담을 시작했다 였거든요. 이 책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작가 김현진은 굉장히 유쾌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글에서는요. 그래서 굉장히 유머스럽고 유쾌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 책에서 작가가 고백합니다. 저는 우울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책에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당신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글을 썼던 당신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머와 농담이 나를 살리게 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사회의 그러한 부조리들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유머로 승화를 시켜요. 그래서 유머에는 힘이 있다. 농담에는 힘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의 시선은 그 우울에 둔 것이 아니라 유머와 농담에 두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끼고 좀 보물과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 책을 건네면서 제가 힘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청년에게는 힘내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건넸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또 앓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좀 유머로서, 농담으로서 또 시선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삶은 농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밀란 쿤데라의 농담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작가 김현진의 내가 죽고 싶다고 하자 삶이 농담을 시작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작가 최지은의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입니다.
하루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유튜브 찍기 위하여서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러 잠깐 갔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고 서점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오자마자 저 이제 직원이 사장님, 저 독자분께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바로 누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요. 막 이렇게 한 거죠. 그 청년은 지금 삶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4학년이고 2학기이고 모든 삶을 후회하고 있다. 내가 왜 이 학교를 갔고,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냥 계속 후회, 후회, 후회. 과거에 매여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또 너무 아깝다.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청년은 굉장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떠올랐던 계속 단어가 있었는데 후회, 후회. 그 청년이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책이 바로 작가 최지은의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였거든요. 이 책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작가가 37살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9개월입니다. 그때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과거, 후회 다 필요 없다. 내가 살아온 거 중요하지 않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을 살아갈 거다. 지금을 즐겁게 살아가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겠다. 내 삶을 선택하겠다. 그전에는 내 삶이 그냥 흘러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선택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37에 암투병을 했고 그리고 9개월이라는 시한부를 받았고 얼마 전에 40살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삶이 주는 힘인 거죠. 선택의 힘인 거죠.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이 삶을 다시 살아나가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면서 후회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하여서 지금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의 삶을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선택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고 있나요? 잘 지내시죠? 어쩌면 삶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좀 우리가 긍정의 지금을 조금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지금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로운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작가 최지은의 그렇게 나는 삶을 다시 시작했다 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스루미 와타미의 멀어질수록 행복해진다 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극외향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극내향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 청년이 되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데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좀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셨는데 관계에 대해서 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사실 관계를 잘 못합니다. 예? 제가 좀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먼저 주도하셨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쪽 관련된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극내향인입니다. 그런데 관계 앞에서는 외향인으로 바뀝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절교를 합니다. 왜요? 상처받을까 봐요. 예전에는 그것을 품고 갔는데 너무 그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 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고 조금이라도 힘듦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해지면 제가 그 관계를 탁 차단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책이 바로 멀어질수록 행복해진다 였거든요. 이 책은 계속 멀어지라고 합니다. 타인과 멀어지고 나와 가까워.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지옥 속에서 회복하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 책을 주면서 책뒤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최고의 현답. 이거를 제가 탁 읽어드렸는데 그 청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구매해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뒷띠지에 있었던 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주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을 구원해준 책. 관계 중독, 번아웃, 우울에서 탈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너무 성실해서 인생이 괴롭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을 것. 중요한 것.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최고의 현답. 스루미 와타루의 멀어질수록 행복해진다 였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작가 최재원의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보입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 뜨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집에 가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결핍이 정말 많습니다. 이 결핍을 좀 채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뭐 좋아하세요? 쉬는 날 뭐 하세요?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의 취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우선은 권했거든요. 왜 권했냐면 본캐가 있고 우리는 부캐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은 부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한 개그맨이 신인상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으로 받은 게 아니고 유산슬로 받았어요. 트로트 가수. 유재석의 부캐였죠. 저는 그때부터 부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점을 하기 전에 외식업에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엄청난 결핍이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졌죠.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책이었고 서점 투어를 다니는 거였습니다. 7일 동안에 이틀을 쉬는데요. 그 이틀 동안 서점을 다니고 책을 읽고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부캐였어요. 책을 읽고 서점을 다니는. 그 생활들이 저의 결핍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캐가 본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삶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부캐를 향해서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 그리고 제가 또 그 전에 서점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상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했고 결핍이 많았습니다.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틀 동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서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서점을 시작했을 때가 38입니다. 많이 늦었죠, 어찌 보면. 본인도 아직 젊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그렇게 내가 지금 뭘 좋아하고 어떤 거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찾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책입니다. 그렇게 이 책을 꼭 권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또 이 책을 추천해 줬던 게 그 청년이 또 기록하는 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기는 매일매일 쓰신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또 기록도 하고 심지어 이제 어플 같은 것도 깔 수 있거든. 그러면서 나의 자아를 찾아가고 테스트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연습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좋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네. 내가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내가 되게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네. 그러한 생각을 많이 바꿔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부캐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또 많은 독자들이 읽어보시고 또 새로운 나의 취미생활과 새로운 나의 리플레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읽는 책이 되게 좋습니다. 한 우물만 파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다른 우물도 한번 파봅시다. 작가 최재원의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